맞습니다. 네, 일단 미 증시 대비했을 때 잘 버텨줍니다만 그렇다고 막 강하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오늘 증시이긴 합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뭐 진단하는 건 그동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뭐 계속 종목 장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선방하는 것들은 결국 시장 성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만약에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면은 지금 미국 증시 흔들린 거 그대로 다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본다라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2,550포인트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다 보니까 상대 선방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도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택지가 그러면서 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방어 포지션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부터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좀 멈추고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응 전략 계속 이제 꾸준히 체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전략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염정부장께서는 한 줄 전략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만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리 좋은 수급은 못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렇게 강한 흐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시총 상위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니 5거래일 동안 전체 외국인이 순매수로 움직이는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의 상향 그 추세적인 부분은 좀 상방을 좀 막혀 있는 구간 속에서 종목 장세 그리고 그가 많이 올랐었던 조선 섹터라든지 방산 섹터 뭐 전기전력쪽도 조정받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번 한 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목별 순환매 어떻게 도는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오늘 사실 시장에서 재건 이슈도 많이 주목을 받던데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재건 같은 경우도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합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좀 방미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어쨌든 말씀해주신 그런 재건도 그렇고 이제 STO 법제와 관련된 이슈에서 STO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카페24를 통해서 이제 뭐 결제하는 그런 쪽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종목군들까지 확실히 이슈가 있는 쪽에는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와는 좀 별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명확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슈가 연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산업군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수급이 확실히 특정 쪽으로 몰리는 게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선이라든지 방산도 강했거든요.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수의 수급이 좋지 않으니까 확실히 이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휘발성 있는 재료들에 좀 빠르게 대응하시고 운용 기간을 짧게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내일 엔비디아 결과 이후에 확실히 바뀌긴 할 텐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좀 반락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휘발성 있는 쪽에 대한 연속성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종목 장세이다 보니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국내 시장 뭐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긴 하지만 체감되는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장주였던 팔란티아가 급락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국내 증시에는 3월 말에 재개되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시장에서 커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공매도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좀 길게 본다면 추세적인 외국인 수급의 복귀 과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25년 선행 PBR 기준으로 1배 언더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의 키는 삼성전자가 지고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요. 조선 섹터 내는 특별한 악재 없이 일단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조선 섹터가 알래스카 LNG가 붙으면서 종목
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의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저도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센터 다녀올까요? 류홍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양시장 오후 들어서도 이렇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승 어떤 테마 업종들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전기차와 DDR5 폴더블 순으로 상위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원격 진료, 2차 전지 소재 순입니다. 이어서 단기 테마에서는 STO, 전고체와 SOCCAM, 그리고 업종 상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건설기계, 자동차 순으로 상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며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날 현대차와 기아,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성능이 좋아질수록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는데 현대의 배터리로는 오랜 시간 작동을 하지 못해 이러한 법칙을 바꿀 제품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0%대,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6%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보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비용에만 750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국제 기구들이 추산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재건주들이 일제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DYD가 19%대, 대동기어가 14%대, TYM도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TO 토큰 증권 관련주들도 단기 테마는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20일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투자 심리가 악화된 바 있는데요. 야당이 개최하는 STO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법안 법제화에 재시동이 걸릴지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머니트리가 7%대, 핑거가 15%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하방 압력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시장인데요. 다만 뚜렷한 주도 테마가 보이진 않고 주로 특정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제 이슈 들여다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건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슈는 이건 것 같아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임박. 이르면 28일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서명을 할 것이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나왔던 건 이제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종전 임박이라는 테마 안에서 그 구리 관련 테마주, 그 비철금속 테마주가 움직였고 전선주, 전력기기까지 움직입니다. 뭐 농기계 관련해서 재건 테마주도 들썩이고 있고 이 광범위하게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인데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순환매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 가지고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뭐 농기 같은 경우 대동기어라든지 TYM이라든지 그리고 재건 쪽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양건영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수혜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미국 주도 광물 협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 주도입니다. 그러면 미국 주도의 어떤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건 섹터 내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뭐 새로운 수혜주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전기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진성TC라든지 포스코인터라든지 고려해양 같은 종목들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조선 관련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선 들어간 어떤 조명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알고 계시는데 요게 이제 국내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로템 쪽으로 배선반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은 또 이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쪽으로 철도 관련돼 가지고 협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반응이 세게 나온 게 아마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 중장비도 미국 주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되면 미국의 캐터필러 쪽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진성TC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진성TC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바닥에서 살짝 이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광물 관련돼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저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종목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인터. 일단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이라든지 티타늄이라든지 광물 자원 개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물 관련돼 가지고 좀 엮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려아연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우크라이나 티타늄이라든지 기타 희귀금속 개발 참여 가능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기대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종목들이 다 간단하기보다는 아마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면은 아마 앞으로 수혜제가 될 만한 부분들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 삼아 몇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정권의 구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물자를 좀 더 쉽게 끌어오기 위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를 끌어온 그런 상황인데 이제 광물 테마, 미국 주도의 광물 협정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재건과 광물주 수혜 부각 전망으로 몇 가지 종목까지 추려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가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핑퐁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페타시스 등의 종목군들 전고점 테스트에 좀 들어가 있고 강한 모습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이지만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염정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 간밤에도 반도체 지수,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오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1월 고점 대비해서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AI 반도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하향 추세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7시가 될 것이고 미국 시장 정규장이 마감된 이후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컨센도 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아무래도 젠슨항의 코멘트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딥시크 충격 이후 처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메시지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 나타낼 것이다. 물론 엔비디아 주가가 우선이겠죠. 엔비디아 역시도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변동성을 큰 폭으로 나타내면서 방향성을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영향 이후 기존의 이제 블랙엘에 대한 판매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블랙엘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것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예상치보다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크게 영향을 저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향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내일 실적 이후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딥시크 효과 이후에 가성비 AI 쪽에 대한 부분 실제로 엔비디아 쪽에서도 H20이죠. 저사양 가속기에 대한 부분이 판매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부분은 다소 좀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도체 섹터 전반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방향은 내일 이후에 정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 모드입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 그 내용들 내일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갈까요? 모로코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전동차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철도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고요.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모로코 시장 진출에 성공한 셈입니다. 근데 주가는 3.5% 하락.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하창환 본부장님? 네, 뭐 분명 좋은 뉴스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투경이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고가 라인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눌렸죠. 그럼 이거는 좀 고가권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도 부분에 대한 수주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수주 금액도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철도 부분은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유지 보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철도공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일부 파이가 뺏기긴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수주를 하고 이제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고요. 또 재건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철도나 이런 시스템에서의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방위 산업 쪽에서는 이제 재건 이후에 같이 이제 뭐 방위비라든지 이런 이슈가 생기면 또 방산업체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회사의 매출 구조가 거의 반반입니다. 방위 산업 쪽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철도 부분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투자 경고가 끝나야 됩니다. 투자 경고가 끝나야 추가적으로 좀 고가권을 형성을 할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가 지금 주봉상으로 약간 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는 보셨네요. 기간 조정 이후에 그래도 주가 방향성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현대로템 살펴봤고요. 화장품주 점검 이어서 해볼까요? 사실은 화장품 리테일 쪽이긴 한데 실리콘2가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지금 2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 이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센터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이고, 일단은 실리콘2가 작년 8월이었죠. 8월부터 일단은 북미향 수출 데이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오늘 좀 하락이 과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K자를 붙여서 움직였던 이제 북미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삼양식품과 실리콘2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가이던스를 좀 충족하는 그런 실적을 시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리콘2는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리콘2가 미국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 경쟁사들 아마존이라든지 틱톡샵 등이 등장하면서 경쟁 심해가 실적을 좀 내려앉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동사는 일단 유럽 쪽과 중동 쪽의 모멘텀을 좀 살려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녹록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보다는 관망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앵커분이 항상 탑픽을 물어보셔서 일단 탑픽을 준비해봤는데, 일단 화장품 섹터의 탑픽은 여전히 뭐 ODM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맥스가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매출단에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부진했던 중국 매출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양회라든지 양회에서 이제 전인대가 있을 텐데 소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화장품 섹터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할 부분까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ODM사는 주목을 하셨습니다. 실리콘2와 매출 구조가 다르죠. 그 점 체크 포인트로 올려드리면서 이 이슈는 정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수급 특징주 보고 오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양시장을 매도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간망세와 함께 지수의 방향 아직까지 오후장에 모호한 상태인데요. 오전장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가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양주체가 동반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와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를 필두로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셀트리온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3조 원을 넘기는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했죠. 연매출 3조 5천억은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통합법인을 공식화한 이후 제시한 단기 목표였는데요. 이 목표를 시원하게 달성한 것은 물론 내년에는 성장을 계속하면서 5조 원대 매출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에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낮춘 증권사가 많았고요. 반면에 내년 유럽과 미국에서 성장을 기대하면서 목표가를 높인 증권사도 두 곳 있었습니다. K의약품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넘긴 블록버스터 신약 램시마를 탄생시킨 셀트리온, 자세한 투자 의견 조금 뒤에 들어보시죠. 외국인은 현대차를 5거래일 만에 매수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네이버와 포스코 홀딩스도 함께 담았습니다. 기관 살펴보시죠.
기관은 셀트리온, 카카오와 함께 KB금융 오늘도 남았습니다. 내일은 배당 락인이니만큼 유의하시고요. 이수페타시스는 2월 20일 기준 국민연금이 10% 신규 매수했다는 공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2%대 상승, 마지막 하나비전도 함께 남았습니다. 코스닥 매수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오늘 셀업체들이 하락 출발했지만 소재는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이 진행되면서 셀업체들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오늘장 가장 많이 담으면서 어제 하루 쉬어가면서 급락했던 흐름을 다시 되돌리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신작 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출시 닷새 만에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려주면서 외국인은 위메이드도 함께 담았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했는데 올해도 신작이 새로운 역사의 힘이 되어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선택입니다. 기관은 카페24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카페24는 그동안 유튜브, 즉 구글과의 협력으로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상승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전년비 흑자 전환의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발표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압도적인 실적 성장률이 멀티플 프리미엄의 근거가 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 분석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에 현재 26% 급등하고요. 뒤를 이어서 심텍과 VT, 알테오젠 그리고 태광까지 함께 담은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가겠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급등세예요. 그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의미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등극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의약품으로는 최초 타이틀이죠.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주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의미는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은 주가는 실적이 아닌 다른 걸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도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뭐 램시마 중심으로 한 실적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왜 주가는 21만 원 이상을 안 갈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7, 8, 90 그렇게 바이오 장세에서도 셀트리온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지배구조 개선, 가업 승계 이 이슈가 나와야 셀트리온의 주가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2023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2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럼 결국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모멘텀은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보다는 우선순위 봤을 때 가업 승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 서진석 의장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뉴스가 나온지를 보시는 게 아마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사업 외적인 요소가 이제 주가를 좌우한다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 이어서 위메이드 가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고 특히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후로도 게임주 엔터 이쪽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염정 부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뭐 게임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흐름 다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4% 넘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출시가 닷새 만에 5개월 만에 구글 매출 1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중국이 외자 판호에 대한 발급이 작년부터 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실제적인 한한령 직전인 2016년 이후 작년 같은 경우에 외자 판호 한국 게임이 10개가 외자 판호를 받으면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문화사절단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문호 개방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물론 중국 내에 자사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도가 역시나 좀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은 신규 매출액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이에 대한 실적이 가세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매출액이 가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뭐 접근 가능한 용이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후장 유망주 열어보겠습니다. 한 종목씩 네 분이 준비해 주셨고요. 먼저 한알령 기대감
지속된다는 포인트로 JYP 엔터 하창환 본부장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두 종목이네요. 김경국 과장이 한화 비전 주목하셨고 정태근 이사께서는 마이크로 컨택솔 오늘의 오후장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정 부장께서는 실리콘 음극재 비중 확대 기대감 그 모멘텀으로 대주전자재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내용 기억해 주시죠. 네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